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저는 글을 못 써서 걱정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만 세상에 못 쓴 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 읽히는 글과 안 읽히는 글은 분명히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릴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그러면 팔리는 글은 어떤 글일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걸 늘 강조합니다. 누가 읽느냐가 글쓰기의 80%를 좌우합니다. 글쓰기 잘 쓰는 글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독자예요. 전문적이라고 해야 되나? 업계에서는 타겟팅이라고 하죠. 누가 내 글을 읽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모두가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글을. 하지만 꼭 읽어줬으면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맞는 글을 써야 돼요. 미생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신입사원들이 그 판매 미션을 받거든요. 그래서 팬티랑 양말을 팔아오는 미션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보죠. 뭐 전에 일하던 직장도 가보고 뭐 지하철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팔아보기도 하고 근데 하나도 못 팔다가 결국 팔긴 팔아요. 야근을 하고 사우나에 그 씻으러 오는 선배들, 자기 회사 그 근처에 있는 회사 선배님들한테 팔아요. 그럼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 우리 때도 이렇게 했지, 우리 때도 술 먹고 이렇게 팔았지, 뭐 하면서 막 그러면서 기특해하면서 사줘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다 팔고 나서 오차장한테 가서 술 취한 상태로 막 가서 자랑을 하죠. 다 팔았다. 오차장이 뭐라 그러냐면 뭘 배웠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장그래가 장사란 누구에게 무엇을 파느냐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것이 장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글쓰기에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사우나에 찾아오는 상사면들, 회사원들은 이 팬티와 양말을 왜 사줬을까요? 그냥 사주고 싶으니까. 이거밖에 답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죠? 그래. 예전에 자기 생각하면서 왕년에 자기 생각하면서 나 좀 좋은 선배 노릇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옛날 생각하면서 추억에 잠기면서 그냥 사준다는 거예요. 광고학에서는 니즈란 말이 있고 원치란 말이 있습니다. 니즈는 숨어있는 욕구예요. 원치는 숨어있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욕구거든요. 그래서 원치는 마케팅에서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냐를 설문조사만 하면 돼요. 하지만 니즈는 본인들도 몰라요. 자기들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원하는지 몰랐지만 그런 게 나올 경우에 그럴 때 대박을 치는 거죠. 솔직히 빨래 건조기가 필요하다는 생각 다들 못하는데 막상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주 미친 듯이 열광을 하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 내가 이게 필요했던 것 같아 라면서. 그게 니즈거든요. 글쓰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파고들으면 그걸 끄집어내서 내 글을 잘 팔 수가 있어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데 그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저 깊은 곳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팔리는 글은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두를 만족시키는 글은 뭐 황순원이나 되게 유명한 소설가들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도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글을 써서 문학상을 받을 게 아니라면 내 글을 읽히는 몇몇 사람들한테만 만족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는 고객을 움직이죠.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걸 원하게 만들고 그 다음 그걸 사게 만듭니다. 이게 최종적인 목표라면 글쓰기는 뭐죠? 일단 읽게 만들어야 돼요. 일단 읽게 만들고 그거를 맞아 공감하게 만들고 그 다음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사게 만드는 걸 수도 있고 그 책을 읽고 내가 변화하게 만드는 게 글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판매와 글쓰기가 이렇게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파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팔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파느냐라는 구조로 이어져 있다면 글 쓰는 것도 되게 비슷합니다. 누가는 필자겠죠. 누구에게는 독자겠죠. 그리고 무엇을 파느냐가 바로 콘텐츠, 여러분들의 글쓰기. 어떻게가 뭘까요? 흔히 말하는 글솜씨. 글쓰기 강의를 하면 저 진짜 글을 너무 못 써서 걱정이에요 라고 할 때, 글을 못 쓴다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글 못 쓰는 기준은 이 어떻게, 필력이 없다는 거, 내가 문장력이 없다는 거, 그걸 가장 걱정하시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네 개 중에서 중요한 거? 지금 계속 얘기했죠? 독자, 맞아요. 누구에게, 이게 1순위고요. 그 다음 콘텐츠와 필자는 글쓰기에서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자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곧
글감이 되죠. 문장력이 좋지 않아도 독자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길비라고 마케팅에서 광고하기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이런 말을 했죠.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는: 첫째, 누구를 위해 쓰는가; 둘째, 타겟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셋째, 타겟은 무엇이 필요한가. 세 가지를 말했지만 사실 다 같은 말이죠. 누구, 읽어야 할 독자, 타겟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글을 읽혀야 할 타겟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를 생각하면 좋은 글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 타겟을 정하는 것. 이것만 잘 정해도 글이 잘 써져요. 타겟이 누구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고 노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독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글쓰기의 독자를 누구로 설정하느냐가 가장 기본적인데, 이 다양한 독자, 크게는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어요. 남자의 특징, 여자의 특징이 다르잖아요. 근데 남자라고 해서 다 같은 남자고 여자라고 해서 다 같은 여자냐? 아니죠. 남자와 여자지만 그 사이에는 굉장히 세분화된 타겟이 존재합니다. 이 많은 타겟 중에 여러분이 읽히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셔야 해요. 어떻게 타겟에 따라서 글쓰기가 달라지는지, 왜 타겟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지금 말씀드릴 건데, 자, 이런 독자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글을 읽힐 거예요. 일단 남자예요. 직장인이고 그중에서 사무직이고 나이는 한 30대입니다. 여자이면서 자영업자이시고 나이는 한 60대쯤. 재테크나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지식은 많지 않아요.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문의는 카카오톡에서 이콘을 친구 추가하신 후 이용해주세요. 이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 젊은 친구에게는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친구 추가를 클릭하시고 아이디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금방 알아듣죠. 우리 어머님한테는 카카오톡을 열면 메뉴에 검색창이 있고 있는데, 카카오톡이 뭐냐면요, 네, 문자 보내는 프로그램인데 일단 까셔야 되는데, 어떻게 까냐면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구글 스토어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들어간다고요. 반대로 자, 두부 강된장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시다. 우리 어머님한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부, 버섯, 호박, 양파는 잘게 썰어서 볶고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머님들 찰떡같이 알아들으시죠? 그렇게 만드는 거군요. 자, 우리 젊은 친구한테는 일단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한 소끔이 뭐죠? 한 소끔 끓이는 게 어떻게 끓이는 거죠? 멸치 육수는 파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강된장이 뭔가요? 눈높이에 따라서 주제를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저는 글을 못 써서 걱정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만 세상에 못 쓴 글은 없습니다. 세상에 잘생긴 사람 없고 못생긴 사람 없듯이 글도 잘 쓴 글, 못 쓴 글로 나누는 건 되게 애매해요. 하지만 잘 읽히는 글과 안 읽히는 글은 분명히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릴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쉽게 쓰라는 거, 잘 읽히게 쓰라는 거, 독자가 적어도 헷갈리지는 말게 하자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 읽히는 글이 기본이고 화려하고 멋있는 글은 그 다음입니다. 자, 앞에 나왔던 직류와 교류에 대한 글을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백과에 이런 식으로 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는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블로그에 이런 거 올리셨더라고요. 직류장기가 호스안이 일정하게 흐르는 물에 비유할 수 있다면 교류장기는 호스안을 꿀렁꿀렁거리며 흐르는 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하긴 이게 정확하지만 일반적인 대중을 상대로 쓰는 글,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 글이라면 저쪽 글이 훨씬 더 대중적으로 잘 읽히겠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쉽게 설명하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다.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한두 마디로 요약을 딱 정리해서 해주거든요. 핵심을 찔러서. 기자들 교육시킬 때 이렇게 하거든요. 신문기자는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쓰도록 훈련을 받아요. 이 글을 읽었을 때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스스로 계속 돌이키면서 글을 써요. TV 뉴스는 초등학교 5학년이 타겟입니다. 좀 의외시죠? 그렇게 낮춰서 써도 되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내용이 쉽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중학생에게 이해할 수 있게 시킨다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을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